네, 북한이 조금 전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해사기에 이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고 나서 사실은 6월에 발사를 하기로 예정했는데 지금 5월 마지막 날에 발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 날짜와 발사 날짜의 간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 최초 이제 알려진 날짜는 뭐 5월 31일 이제 0시부터니까요. 북한이 예고한 날짜에 예고를 하자마자 한 날짜에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근데 하지만은 뭐 IMF 같은 데는 어제 통지를 했으니까 그런 걸 봐서는 북한이 뭐 국제사회 이런 위험이나 이런 자기들이 평화적 목적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는 주변국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예. 그래도 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이른 시간에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군사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또 차후에 행동 계획을 승인한 지 또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성공 여부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하겠다는 거는 좀 뭐 작년 이제 중순부터 계속 이제 시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제 화성 17을 1단부를 시험했을 때 북한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우주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봐서는 북한이 지금 뭐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이제 화성 17을 우주 발사체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이미 작년부터 보여왔고 결국은 아마 지금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화성 17의 1단부가 사용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걸 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정찰 위성이 궤도에는 올라가는데 성공하는 거는 가능성은 좀 높아요. 그렇지만은 이 위성 자체가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아니면 어떤 위성으로서 지상을 관측하는 위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에서야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 발사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저희가 기간을 두고 나서 바로 첫날에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북한이 이제 예고를 하고 난 11일 정도 되죠. 예. 12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발사를 예고를 했었는데 그 발사 예고를 하기 전에는 기상 상황에 이런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31일 날 오늘 이제 발사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기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직립된 우주 발사체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에러 표시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발사를 못할 수 있고 연기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기상이나 이런 우주 발사체를 직립시켰을 때 에러 사항이 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사를 단행한 것이죠. 예. 네. 기상적인 고려가 좀 알맞아서 발사를 한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아니면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노림수가 있을까요? 어떤 북한이 이제 정승절에 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월 31일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거나 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날짜를 즈음해서 발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태양절이라든지 광명성절 예. 이때 맞춰서 이제 발사하는 게 보통인데 5월 30일 오늘 같으면 북한에 그런 큰 이벤트가 없어요. 6월 초까지. 아마 지금 북한이 지금 최근까지 최근에 누리호가 발사를 좀 크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누리호 발사도 좀 많이 의식한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경계 공습경보가 좀 비슷한 이제 경계 경보가 울려가 놀랐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은
이제 예상을 좀 많이 깬 거죠. 그러니까 예. 5월 30일이 아니라 뭐 6월 초 아니면 금요일 뭐 이렇게 쏠 거라고 이제도 예상이 좀 많이 됐었는데 예. 실제로 5월 30일에 쏘면서 뭐 기습적인 발사를 좀 통해서 좀 충격 효과를 좀 크게 준 거죠. 따지고 보면 예. 뭐 그런 노림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국장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 전역에도 지금 경계 경보와 관련해서 경보가 울렸는데 네. 이 서울 전역에 경보가 울린 것에 대해서 왜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기존에 이제 그 북한이 이제 동해로 이제 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네. 우리 영공은 지나가지는 않죠. 예. 이런 미사일들이. 근데 하지만은 북한이 지금 쏘는 방향을 보면은 우리 저 서해상에 좀 붙어서 이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공 쪽으로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경계 공부가 이제 발령이 된 거죠. 예. 근데 좀 하지만 좀 아쉬운 게 보면 아침에 경계 공부 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이게 왜 울리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이제 이런 이제 하게 되고 우리 영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경계 공부를 좀 울린다고 좀 예고가 좀 됐으면 예. 좀 이해를 좀 했을 텐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우주 발사체 발사에 관해서 저도 인터뷰도 하고 이걸 조만간 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 경계 공부 울려도 이게 왜 울리는지 잘 몰랐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쏘고 이 우주 발사체 북한에서 쏜 우주 발사 자체가 우리 영국 쪽을 좀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뭐 경계 공부를 울리겠다고 사전에 좀 공지가 됐으면 좋은데 예. 뭐 그런 공지 없이 이제 우주 발사체를 쏜 뭐 과거에는 이제 제가 기억에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경계 공부가 울렸는지 안 울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경계공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 좀 더 예고를 좀 하고 예. 경계 공부를 울리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북한이 이 발사를 할 때 낙하물의 목표 방향이 어디였는지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동창리에서 발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내륙에는 이제 낙하물들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1단 추진체는 서해에 떨어지고요. 2단 추진체 같은 경우는 동중국해 해상, 그리고 마지막 3단 추진체 같은 경우는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이제 동측에 떨어지는데요. 북한이 이제 동창리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이유는 예. 내륙에 이제 낙하물들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아마 이 세 지점에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쯤은 뭐 2단부까지는 다 낙하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자,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은 비행을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네네. 관련 소식이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어느 네. 지점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도 들어오면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뭐 23 레이더나 이런 좀 군에서 경계 태세를 좀 강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뭐 그린파인 레이더, 그리고 사드 레이더, 그리고 23 레이더들이 좀 추적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도 수시로 정찰 위성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찰 위성이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국경 감시라든지 군사 표적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건가요? 뭐 실제로 북한이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북한이 이제 8차 당대부터 해가지고 군사 정찰 위성을 좀 쏘올리겠다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예. 뭐 선전은 좀 크게 했죠. 근데 하지만은 북한이 공개한 이제 위성 이미지로 한번 공개하고 그다음에 실물을 좀 흐리게 처리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위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우리가 위성이 뭐 소형 위성이 있고 중형 위성인데 중형 위성 같은 경우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사람 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반신보다 조금 더 큰 수준, 1m가 조금 넘는다고 추정되는데 예. 이 정도 사이즈의 위성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초소형 위성으로 좀 분류를 하죠. 예. 그리고 뭐 군사적 목적의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광학이 아니고 전자광학이 들어갑니다. 전자광학이라는 거는 뭐 구름이 끼다든지 뭐 악천 후에도 뭐 주야가 이제 변함없이 뭐 지상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전자광학 장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위성에서는 전자광학 장비가 탑재되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해 싸 안테나로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단순 광학 또는 최소 적외선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그러니까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일반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효과적인 군사 정찰 목적을 수행하겠냐에 보고서는 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늘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또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위성-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정찰 예. 위성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북한의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발사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들 체제 선전, 뭐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좀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당연하게 네. 있는데 이 위성을 북한이 어제 뭐 미군의 동향을 뭐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주장을 했었죠. 어제. 네. 그런데 하지만은 이제 위성 하나를 가지고 뭐 이제 빈틈없이 뭐 이제 뭐 상대국의 어떤 군사장비 이동 사항을 이제 면밀하게 감시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이 위성 하나로 이제 그치지는 않고 네. 지금 뭐 동창리 발사장, 뭐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주장하는 곳에 또 새로운 이제 발사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봐서는 북한이 앞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궤도에 올려놓고 어떤 성능의 위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위성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또 발사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번 네. 위성이 성공 안 하더라도 네. 뭐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고 위성이 작동은 제대로 못할지라도 북한은 또 재발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성공과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이제 관측을 내어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과거에 6번 정도 위성체 궤도 진입을 시도했고 2차례 성공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위성이 몇 기가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지금 6번 정도 이제 북한이 이제 시도를 했었고 예. 신호가 잡힌 게 한두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뭐 과학 장비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 그 신호만 이제 발산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뭐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에서 혼자서 자기 혼자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과 이제 적절하게 교신을 하고 예. 이 위성 자체가 제어가 돼야 돼야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실용적인 과학 위성으로 부르고 뭐 정찰 위성이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은 이 위성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목적을 한다는 뭐 통신 중계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과거에 쏘올린 위성들은 그냥 우리도 뭐 누리호에서 뭐 더미라고 위성을 좀 쐈잖아요. 우리가 예, 좀 그렇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 목적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파악할 네.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발사한 게 액체 연료 기반의 백두산 엔진을 이용한 새로운 발사체냐 아니면 또 기존에 사용했던 발사체냐 이 점이 좀 죄송합니다. 또 경보 궁금한데요. 울려가지고 예, 지금 경보가 예. 울리고 있는 소리가 저희 예. 오디오를 예, 예.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예예 꺼졌네요. 예예 예, 지금 예.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라서 네,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예예.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발사체냐, 기존에 사용했던 발사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기존 발사체를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화성 17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1단부를 시험했을 때 북한이 주장한 게 그 우주 발사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합참에서는 아니다 우주 발사체가 아니고 화성 17을 쏜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성 17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백두산 계열 엔진을 4개를 클러스팅한 우주 발사체. 예. 그러니까 뭐 ICBM이나 우주 발사체나 상승 당연 똑같습니다. 그냥 화성 17이나 뭐 화성 15를 가지고 1단부를 만들고 뭐 2단부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ICBM과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근데 하지만 이 궤도에 정교하게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과거에는 광명성을 할 때는 노동 미사일 엔진을 뭐 클러스팅 4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두산 계열 엔진을
뭐 4개 정도, 최대 4개 정도 클래스한 우주 발사체 같은데 예. 과거에 이제 광명성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아진 거죠.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경보가 오늘 왜 서울 전역에 울렸는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예. 들어온 소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 전역에 울렸던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아하, 내용을 예, 전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울린 이제 경계 경보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계 경보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밝혀왔고요. 자, 예, 지금 네. 북한이 군사정찰 1호기를 쏘아 올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나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금 미국이 정찰위성이 찍은 영상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는요. 우리 군이 오는 11월에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북한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빨리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이제 이제 발사체 기술이죠. 예. 발사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이제 ICBM 개발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이 있으니까 그 정교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우주 발사체에 대한 로켓에 대한 것들은 우리보다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자체가 예. 많이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뭐 98년에 이제 대포동부터 시작했다고 보면은 뭐 기간이 또 상당히 좀 긴 시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누리호를 하면서 이제 실패도 많이 좀 했잖아요.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좀 기술을 많이 축적한 거고 이번에는 실용위성 발사해서 뭐 대성공을 거둔 건데 근데 북한은 이제 쏘아 올릴 수는 있는데 이 쏘아 올린 이제 그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으니까 이런 우주 발사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는 좀 앞서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했을 때 보면은 위성 한 기가 아니라 여러 기를 동시에 이제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네. 우주 위성을 이제 궤도에 올리면서 운용하는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했었고 이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군이 개발을 완료한 이제 군사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쌀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광학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건 진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일본이나 뭐 미국까지 모집하는 일본이 좀 운영하는 군사정찰 위성 수준에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럼에 대해서는 뭐 위성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기술 면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는 현재 앞서 있죠. 예. 앞서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자, 네. 네, 오늘 위성을 발사한 곳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이 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일찍부터 마쳤고 또 그런 동향이 파악되기도 했는데 이곳 어떤 곳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지금 어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사일을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를 이동하는 조립동 시설이 발사대하고 이제 붙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미사일을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를 발사대에 붙인 상황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 근데 북한이 워낙 이제 이런 과거에도 뭐 광명성을 발사할 때도 보면 기만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 발사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기습 발사 활동의 충격 효과를 좀 더 높이려고 기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너무 이제 북한이 예고한 기간 이제 첫날 이전부터 이제 이동 우주 발사체를 이동시키는 이동식 시설이 움직이게 되니까 예. 이게 기만이 아니냐 아니면 또는 우주 발사체를 이제 실질적으로 옮기기 위한 이제 이동식 이동 시설을 테스트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예. 그런 예상을 깨고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일찍 거의 북한이 예고한 첫날에 발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네. 예. 사실 저희가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위성 발사용 장거리 로켓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지금 화성 17을 처음에 발사할 때 이제 우주 발사체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니까 예. 화성 17이나 우주 발사체에
상승하는 부분 똑같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BM과 기술과 똑같다고 평가되는 것이고, 네. 게다가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우주 개발 이런 목적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뭐 공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예. 뭐 국제사회의 어떤 검증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2단, 3단 추진체가 잘못해서 뭐 동북아시아 주변국 그 육상에 낙하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경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는 것이고, 예. 결국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우주 개발을 위한 발사체나 ICBM이나 상승 단계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 대북 제재에 들어간 내용도 보면은 핵실험이나 광명성이라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모습은 이번에도 유엔에서는 아마 대북 제재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북한이 또 이렇게 로켓 개발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러시아로부터 이 우주 강국 러시아로부터 또 기술이 전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러시아의 도움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예. 이제 뭐 러시아도 북한이나 이런 기술을 잘 이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좀 탄도미사일에 대한 그 개발 목적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거에도 보면은 그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 관한 이제 그러니까 미사일 엔진, 액체 엔진에 대한 기술을 많이 습득가 된 시점은 소련이 몰락했을 때 시작됐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북한이 이제 소련이 몰락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북한 과학자들이 동부권으로 이제 동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우주 개발에 뭐 로켓 엔진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을 만나서 그런 기술을 이제 습득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노동 엔진이나 뭐 스커드 엔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실무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역설계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 뭐 이런 백두산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이제 구소련 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대적으로 크게 발전을 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이런 기술을 좀 받을 수는 없어요. 중국도 물론 북한이 과거에 중국을 통해서 로켓 기술을 이제 습득하려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이 몰락했을 때 그때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직접 그 구소련 시절에 그 엔진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이나 미사일 개발했던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와서 실제로 이 기술 전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을 좀 받지를 않아도 북한 스스로 네. 우주 발사체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 조금 이제 관측이 되는 만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사된 군사정찰 위성의 1호기 성공 여부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